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6월 3주차 일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인데요. 자, 서울에 11개, 부산에 6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저번 주에 서울에 모레 교체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저번 주 일요일에 11개 경주 중에 999가 3번이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로 상황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경마가 끝나고 방송 찍는 지금 경마가 끝나고 나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밤새 비가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아침에 주로 컨디션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마번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 서울은 5경주와 7경주 그리고 부산은 2경주와 4경주 이 2개의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거센지존이 아마 현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센지존 같은 경우에는 훈련 상태가 일단 상당히 좋아요. 훈련 상태가 가장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선행, 선입이 다 되죠. 그리고 손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수들이 이 말을 탈 때 선행 추입이 자유로우면 자신감을 갖고 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 가도 내가 발주해서 잠깐 실수를 한다고 그래도 따라가면서 모래를 잘 맞는 마필이라면 당황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가도 되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센지조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하겠고 안쪽에 이제 1번 기대하라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1번 게이트라서 많이 팔려줍니다. 현장에 가면 1번, 6번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이제 깜빡이로 갈 그런 편성인데 기대하라는 이번에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입은 갈 수 있지만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결승선 200m 전방에 채찍을 놓쳤어요. 근데 그 경주를 다시 돌려봐도 채찍이 있었다 한들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주 거리를 지금 1200으로 줄여서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의 거리를 줄인 거는 좀 마음에 들긴 하지만 기대하라 자체가 그렇게 임팩트 있는 발걸음이 아니어서 기대하라보다 제가 좀 보고 있는 마필은 1번 영원포텐. 영원포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덜 팔릴 마필인데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직전에 이제 1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출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입을 갈 수 있는 영원포텐. 영원포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전 경주죠. 4월 경주, 4월 12일 경주에 배당판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었던 마필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어 여기도 배낭판에 좀 많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방이죠. 자, 그래서 '준비가 잘 됐다.' 이거예요. 근데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는 못했을 때 이런 말들이 준비 잘 됐는데 바로 성과를 보이면 좋지만 좀 묵혀 놨다가 발걸음이 나오는 마필들도 있어요. 간혹 있죠. 직전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을 좀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1경주의 복병 마필은요. 복병 마필은 경주 거리 줄이면서 게이트 조건 좋아진 2번 영원 포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에 3번 히어로 초이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외곽에 7번 문세영이죠. 청룡기운 이 두 마리.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말이 또 인기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1경주하고 또 비슷해요. 1경주도 제가 1번 게이트지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룡기운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잘못한 거 있나요? 잘 탔습니다. 열심히 잘 탔어요. 근데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인기마필이에요. 불안불안하죠. 안쪽에 히어로 초이스도 직전에 전개적으로 불리함이 없었어요. 정말 잘 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3 번, 7번 두 마리가 직전에 다 열심히 탔는데 뭐 직전에 안 간 거 있냐고요. 다 열심히 탔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이번에 또 믿을 수 있냐?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형마필로 팔리는 게 세인트 위너입니다. 세인트 위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스타트 빠른 모습이었는데 김태희 기수가 잡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인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야 저기 빨랐는데 왜 안 밀고 나왔지? 밀고 나왔으면 선행 갈 수 있었으면 쪼끔 더 잘 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필의 특징을 보면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3월 2일 경주에서도 보면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래 갖고 밀고 선입에 딱 갖다 붙였더니 라스트에 말이 걸어온 것도 아니고 기어오더라고요.
4발 달고 기어오더라고요.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힘을 아끼고 끝걸음을 좀 살려보고자 김태희가 잡고 따라간 건데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더도 덜도 나올 말은 없을 것 같아서 '인기마 3 마리가 좀 다 불안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필들 속에 제가 복병마필로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보이더라고요. 학산 프린스. 학산 프린스 같은 경우에 직전에도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실경주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1 경주에 말씀을 조교 때 변화가 온 마필들이 바로 그 경주에서 그 조교 때 변화된 발걸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안 그런 마필도 많아요. 부산에도 그런 마필이 많고 또 금요일 날도 뭐 1 경주에 그런 말이 하나 있었죠. 뭐 "배당판에 바람은 뭐 폭탄바람이 핵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러고 꼴등 왔어. 그러고 그렇게 꼴등 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말들이. 뭐 누구나 다 조교 보면 '야 저거 뭐 날라다니네. 미쳤네 말이 미쳤어. 이번에 뭐 그냥 오겠는데.'라고 해도 꼴찌 오는 말들이 많다. 이번에 직전에 한번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 얘가 다시 한번 가야 된다. 여기서 인제 이거 직전에 딱 보고 '아 이거 똥말인가?' 그러고 딱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뒤통수 딱 때리고 들어온 거.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 마필의 접전보다는 여러분들께 이 복병 마필 핫산 프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경주입니다. 5 등급 13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슬링스타가 현장에서 아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10번 슬링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 가서 몇 마신 이겼어요. 6 마신을 판 마신을 이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 앞에 갈 수 있죠. 마이너스 1.5 킬로면은 뭐다? 승급전이다. 승급전인데 일단 뭐 발걸음은 좋아요. 자 그리고 외곽에 빌리언 부이 문세영 기수 또 팔립니다. 마이너스 2 킬로면 뭐다? 얘도 승급전. 두 마리 10번 11번은 외곽에 승급전이고 여기서 또 한 마리 팔리는 게 뭐냐? 왼쪽에 2번 라라거리. 정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1번 라운 사일런스도 조제루 기수에 팔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얘도 3 킬로 그럼 얘도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3 마리가 인기마로 다 팔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빼면 안 될 것 같아. 라라가. 왜 그러냐? 문정균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했었던 마필을 이번에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니까 문정균 기수 인제 내일모레 환갑이잖아요. 나이가 인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쌩쌩한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됐어요. 아무래도 뭐 힘이 됐죠. 장추열 기수. 또 잘 타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상대 마필들이 1 번, 11 번 상대 마필들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승급전이야. 전부 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 등급에서 잔뼈가 굵어 있는 이 아라걸이 훈련 상태 좋고 게이트 좋고 기수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라걸은 라라걸을 놓고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부산 1 경주입니다. 6 등급 1200 미터 경주로 진행 지금 이 편성을 보면 한 번 뛰었던 놈, 데뷔전을 치르는 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성에서는 무조건 한 번 더 뛰었던 놈이 유리하죠. 데뷔전을 치를 마필보다. 자 그래서 인기 마필로 팔리는 게 희망타요입니다. 그죠? 왜냐면 데뷔전에 2 착을 들어왔으니까 허승원 기수가 해서 안쪽에 와일드 피크가 상대 마필이에요, 두 마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 뛰는 놈보다 한 번 뛴 놈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금요일 날 부산 주로를 보면 외곽보다 안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부산 주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어차피 동급이에요 스타트가. 얘도 앞에 갈 수 있고 얘도 앞에 갈 수 있고. 근데 서승훈 기수가 안쪽에서 양보하겠어요?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왜? 얘 상대 마필인데 내가 왜 좋은 끝까지 얘를 불편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기수들은 그거예요. 금요일 날 뭐 어떤 기수처럼 뭐 와 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한 놈한테 연타로 3 번을 방해를 받더라고. 그거는 그 방해를 한 기수도 잘못이지만 그 방해를 한 놈한테 3 번을 받았다는 그 기수의 이 머리의 IQ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빤히 그렇게 보일 거 앞에 보면서 눈 감고 말 타냐고요. 앞에 보는데 왜 그렇게 말을 타?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서승훈 기수는 뭐냐? 옆에서 11 번이 와. "너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쪽 열겠죠. 열고 막고 자기 갈 길 가고. 서승훈 기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두 마리 중에 어차피 뭐 두 마리 접전이긴 한데 1번 와일드 피크 안쪽이니까 지금 주로 여건상
안쪽이 유리하고 여기서 인제 복병 마필을 보면 얘가 보여요. 닥터 챔프인데 닥터 챔프가 주행 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은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주행 검사 주파 기록이 5초 4 예요. 그리고 끝걸음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얘를 추천을 드리느냐. 주행 검사 때 기본기는 보여준 게 없는데 훈련이 많이 좋아졌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서울에서 말씀을 드렸죠. 훈련 좋아졌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 10 마리가 좋아졌으면 그중에 한 3 마리만 들어와도 성공이에요. 막 훈련 정말 날라다니고 꼴등 오는 말들이 필수잖아요. 정말 많은데 일조 백광열 조교사 마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적으로 마방 분위기가 좀 그런 거니까 몇 조, 몇 조, 몇 조들은 훈련 때 날라다니고 실경주에 꼴찌 오는 집들 서울이나 부산에는 대표적으로 몇 집 있죠. 그런 집들은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렇게 일조 백광열 조교사 마방 같은 경우에는 훈련 때 보여줬던 발걸음이 거의 실경주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방 분위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2 마리 뭐 1 번, 11번 현장 깜빡이 가겠지만 1 번, 11 번을 뺄 수 없어요.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앞에 가는 마필들이니까. 여기서 인제 삼복승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병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 훈련 상태 좋아진 더 챔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5 등급 중거리 1,4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마필들이 극단적으로 좀 악벽을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 1번 원더풀 헬스 꽤 좋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근데 1번 원더풀 헬스의 극단적인 악벽이 뭐냐? 얘가 모래 바보예요. 모래에 엄청 민감합니다. 모래 민감한 마필들은 안쪽이면은 쥐약이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진짜 빠르면 좋은데 안쪽에서 모래 안 맞고 쑥 해 갖고 가면 되니까 선행을. 근데 안쪽 1 번인데 외곽이 빨라. 그래 갖고 이렇게 바깥에서 쑥 넘어와. 안쪽에 1 번이면 켓에 갇히기가 딱 좋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자리 골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게이트 출발에 모래 맞으면 싫어하는 마필들이 아주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게이트. 그래서 이게 훈련은 좋은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쪼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한 마리입니다. 훈련 좋은 마필. 8번 레이디 폭스. 굉장히 인기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레이디 폭스 같은 경우는 4 개월의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 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4 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52조 마방에서 바로 복귀 전에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은 마필의 한번 발걸음을 체크해 볼 거냐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가더라고요. 시원하게 가 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8번 레이디 폭스 얘가 왜 쉬웠습니까? 고착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타트할 때 발주 늦는 거는 인제 여러분들도 죠. 내가 꼭 내가 부른 말들이 꼭 늦발주를 하죠 희한하게. 문 열리면 "어이쿠야." 하고 이렇게 꾹꾹하고 나오든가 다른 놈이 가 갖고 생뚱맞게 들이받아 가지고 막 뒤로 밀려 버리든가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 근데 고착이라는 건 뭐냐? 문이 열렸는데 말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다른 말들 다 뛰는 거 보고 '어? 어디 가지? 나도 같이 가.' 그러고 따라 나가는 애들. 늦게. 그게 바로 고착이에요. 안 나와. 그 고착이 있어 가지고 4 개월 동안 2 개월 정지 먹고 주행 검사 2번 받고 그러고 인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마사회 시스템이 인제 그렇게 돼 있어 갖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직전에도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늦었는데 말이 워낙 좋으니까 라스트에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직전보다 상대들이 세졌어. 왜? 승급전이니. 승급이면은 뭐 그냥 시원하게 올라오겠습니다만 레이디 폭스가 어떻게 발걸음을 보여줄까? 한 마리는 조교 좋은데 모래바보야. 한 마리는 발죽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이 두 마리가 조교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자 그리고 벌겨라봐. 문세영이죠. 문세영이니까 당연히 팔리고 있죠. 1번 카일리 팔립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없는데 현장에서 저는 인제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벌겨라봐는 인기 1 위로 갈 거고 인기 1 위로 갈 건데 얘 발걸음도 못 믿습니다.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빅토르 기수가 몇 번 탔죠? 이거를 빅토르 기수가 2 번, 3 번, 문세영 기수가 1번 탔는데 문세영 기수가 탈 때도 최선을 다해서 깨졌던 마필이고 빅투아르 기수도 정말 잘 못한 게 아니에요. 잘 탔는데 깨졌어. 이번에 다시 문세영이기는 하지만 말을 못 믿겠어. 얘는 모래 못 믿겠어. 얘는 고착이고.
그렇다고 얘를 믿어요? 하일리? 얘도 못 믿겠고. 아 좀 고민이 많은 경주이기는 한데 일단은 얘가 7 년대 발걸음으로 보면 얘나 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진짜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일본 게이트 출발이. 모래 맞으면 뒤로 쫙 그냥 아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좀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사경주는 현장에서 마필드를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레이디 폭스 8번 레이디 폭스가 현장에서 배당판에 많이 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레이디 폭스를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부산 이경주는 국메인 경주로 7번 브리도 켈리가 현장에서 아주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가 11개월 만에 복전이었어요. 거의 1년 만에 뛰었던 마필이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죠. 자, 그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팔. 근데, 근데 왜 제가 이번 경주 브리도 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왜 잡았느냐? 여기 그럼 깜빡이 뭐가 갑니까? 9번 퀸 스파이시가 갔죠. 7번, 9번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이 간다. 퀸 스파이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제 선행 가 가지고 잡혔던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 날 주로를 봤을 때 이 브리도 켈리가 뛰기에 적합한 주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승부를 주로의 여건이 요즘에는 뭐 진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날 그 주에 주로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주로 상황을 봤을 때 브리도 켈리나 퀸 스파이시가 뛰기에는 지금 추입하는 말, 외곽에 있는 말 금요일 날 다 죽었어요. 안 됐어요. 추입 자체가 아예 먹히지도 않았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성공하지도 못.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깜빡이 갈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먹을 배당이 나올 수 있겠다. 왜? 음 좋아진 복병 마필이 이렇게까지 좋아졌으니까. 그럼 그거 놓고 때려야죠. 그래서 이번 이 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서울 오경주는 부산에 이어서 바로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10번 에코포레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자, 근데 이 두 마리가 전에 얘도 선행 가야 돼. 얘도 선행. 김성현 기수가 감량 이점으로 지금 이제 선행 갈 수 있죠.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가 가지고 잘 떴던 마필이. 김성현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앞에 가는 거. 자, 근데 엘도라도 흥부를 보세요. 얘도 선행을 가야지 뛰는 말이에요. 따라가서는 제대로 뛴 적이 없어요. 선행 가면 잘 뛰는데 따라가면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장추엘 기수가 안쪽 게이트 출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 선행. 얘도 선행 가야 되는데. 어 장추열 기수가 빠르면 장추열 기수가 갈 거고 김성현 기수가 빠르면 김성현 기수가 가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둘 중에 한 마리는 죽었네. 둘 중에 한 마리는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팔려주는 마필이 8번 벌교 DY입니다. 벌교 DY. 벌교 DY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5월 3일 날 잘 뛰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보시면 5월 3일 날 서울의 경주로는 어땠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그 전주에 구로가 안쪽이 엄청 무거웠었어요. 그죠? 그 주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안쪽이 무거웠었던 날에 외곽으로 돌아서 쉽게 왔던 말이 벌규리. 부담 중량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선행 충돌 두 마리에 직전에 구로에 덕을 봐 가지고 왔던 말 한 마리. 이 세 마리가 인기마란 말이에요. 인기마 세 마리가 치고받고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러면 인기마가 안 된다고 다 승부를 그건 아니에요. 인기마가 안 됐을 경우에 복병마가 눈에 보이는 딱 그 입맛에 맞는 복병마가 있어야죠. 여기 편성해서 '아 그러면 얘가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나?'라고 봤을 때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죠. 그런 말을. 한 마리를. 자, 그래서 그놈을 놓고 때릴 건데 얘는 뭐 현장에서 바람이 불 리가 없습니다. 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배당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서울 오경주 준메인 승부를 더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팁탑
탑이 지금 유광의 기수 기승의 승급전이죠. 임바페 전인데 인기마로 살려주고 있고, 자 외곽에서는, 외곽이 아니죠. 중간에서는 영광의 연이 서승훈입니다. 금요일 날 뭐 서승훈 기수가 날랐죠. -3kg면 얘도 승급. 이 두 마리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이로 갑니다. 근데 금요일 날 부산 경주로로 봤을 때 앞에 가는 영광의 허니, 안쪽 게이트의 팁탑 얘도 앞에 가죠. 두 마리가 선행 선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있는데, 이 팁탑이라는 마필은 아무리 감량 조건이 좋아도 1600m에 노릴 수 있는 그건 없어요. 백날 첫날 앞에 간다 한들 끝걸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는 인기 1위 마필의 이 인기 마필의 끝걸음도 부실하다. 그럼 굳이 이거를 깜빡이를 노려야 될 이유. 영광의 언니는 앞에 가죠. 걸음도 성장세고 그렇게 끝걸음도 넉넉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외시장초에 봤었던 복병 마필은 뭐였냐면 얘였거든요. 명. 몰로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14주에 공백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통령을 원래 보고 있었어요, 복병 마필. 근데 금요일 날 주로를 봤을 때 투입이 안 됩니다. 그죠? 얘 추입만 돼. 위에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그냥 땅으로 끝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복병마를 바꾼 게 뭐냐? 얘입니다. 폼페이는 앞에 가죠. 그러니까 1번 티탑 그리고 영광의 원이 홈페이까지 이 세 마리가 앞선 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팁탑은 끝걸음이 보장이 안 돼요. 끝걸음이 보장이 안 돼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폼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수 변경에 선입 전개까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얘는 경주 거리도 줄였습니다. 1800번에 6 기수 든든하게 변경되었고 경주 거리 줄였고 앞에 갈 수 있고 모든 조건이 이번 홈페이지죠. 영광의 원인은 당연히 뺄 수 없는 인기마필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부산 3경주에 전원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복병마필 기수 변경된 홈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죠. 국산 4등급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홍산질주가 아주 강력한 인기, 변동이 없죠. 그냥 배당판에서 딱 고정돼 가지고 인기마필. 직전에 KR에 코리안 더비 나갔다 왔죠. 더비에서 보여준 발걸음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게이트 조건도 좋고 분량도 좋고 부담 중엔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교 상태 성장세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코리안 더비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뭐 일본 게이트 출발 조건 청산질주는 인정해야죠. 1위 마필은 인정을 하겠고, 자 그럼 청산질주 인정하면 마번을 압축해야 됩니다. 그죠? 보병마 한 마리만 딱 말씀드리고 면 오스틴 리더가 되겠습니다. 오스틴 리더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청산질주가 선행을 가면 오스틴 리더가 선입을 갈 거고 1번이 나가면 2번이 따라갈 거고, 아니면 2번이 빠르면 2번이 나가고 1번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스타트가 1번, 2번 두 마리가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스틴 리더도 앞에 가면 좀 힘든 마필이 어차피 얘는 못 뺀다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은 말고 정말 한 마리만 제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저는 전개 이점이 좋아진 복병 마필 오스틴 리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전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 먼저 보시면 4번 희망란입니다. 희망란이가 정말 이제 모처럼 1200 단거리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1200, 1300에 엄청나게 뭐 8마신 9마신씩 이기다가 1600 가니까는 말이 완전 바보가 돼 버렸어요. 장거리 중장거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인제 단거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죠. 근데 1200 이라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일단 말이 기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 승마로 인정을 하지는 못하겠고, 자 9번 브루크 킹맨입니다. 직전에 이겼어요. 근데 이 직전에 김태현 기수가
사라졌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래 갖고 어떻게 됐어요? 부담 중량만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또 외곽이에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브루크 킹맨이 부담 중량 58에 엄청 올랐고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빠른 마필 많고 선행도 못 가고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얘 믿을 수 있 어. 말도 못 믿겠고 기수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팔려주는 한 마리가 뭐냐? 미팅 세이트. 잘 뛰었죠. 유현명 기수. 55.5는 괜찮 외곽 11번 게이트라서 전개가 잘 나올 거야. 얘도 전개가 안 나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빠르니까. 그래서 인기 마필 3 마리가 유현명 기수 인제 뭐 이번 주 일요일 끝나고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7월 첫째 주부터는 유현명 기수가 아니고 유현명 조교사인데 몸살을 해야죠. 열심히 아무튼 여하튼지 간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개인으로 잡아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거의 인제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아요. 단거리에 인제 전개 조건이 딱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단거리라 그래서 무조건 뭐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다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부산에 추입이 안 되는데 추입이 될 거냐? 추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로 자체가 앞선이 빠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경계 조건 딱 좋아진 놈을 놓고 때려야 돼.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인깨말을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한 마리 딱 믿고 때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잘 뛰다가 이렇게 한 번씩 기세가 확 꺾여 가지고 몇 번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암말들. 한 번 기세가 확 꺾여 버리면 말도 그렇게 여하튼지 간에 뛰어봐야 알기 때문에 저는 인기 1, 2, 3 위를 놓고 때리지 않 아예 그냥 저 바닥에 누워 있는 복병 마피를 아예 뭐 인기도에서는 안 보이는 복병 마피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무슨 뭐 깜빡이를 뚫고 나오거나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주는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배당보다 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무조건 15배 이상은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거는 좀 괜찮겠다 싶어요. 주로 여건도 딱 좋고 말도 딱 좋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4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메인은 좀 꼭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경주입니다. 혼합 4 등급 단거리 1200 미터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7 경주는 이 서울의 메인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준메인도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메인도 부산, 서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번 7 경주 메인 경주는 부산 5 경주 메인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이번 그레이 캔디 호지기수 57 킬로예요. 근데 그레이 캔디가 키가 작아요. 434 킬로 뛰어요. 434 킬로짜리한테 57. 이건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좀 무겁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그레이 캔디를 좋기는 한데 조교 상태는 좋아요. 근데 부담 중량이 좀 과하지 않나. 이거는 뛰어 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사무사한데 그 아사무사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아리송한데 이거를 놓고 때리기는 인기 1 위를 놓고 때리기는 부담스럽죠. 음. 저는 이거 놓고 때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기 2위 뭡니까? 관악산타. 직전에 이게 조인권 기수가 출장하다가 인제 말이 기수 그냥 떨어뜨리고 혼자 그냥 편하게 뛰다가 들어갔는데 자 그로 인해서 주행 검사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관악산 타이커 뭐 믿을 수 있어요. 주행 검사 뛰었던 발걸음은 좋은데 말이 일단 악벽이 좀 있고 경주 때 땡땡이도 좀 까고 그래서 이게 수마리 땡땡이 까면은 채찍으로 잡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거세 시켜 가지고 성전환수 시켜 버리면 되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앞말이 꼴통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 앞말은 어설프게 채찍댔다가 말이 완전 더 또라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살살 달래든지 어떻게 좀 비율을 맞춰 줘야지 이 앞말이 꼴통짓을 해 버리면 참 골치가 아파요. 이게 수마라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얘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제 어설프게 팔려주는 게 뭐예요? CC1 기수의 샤이닝 로드. 샤이닝. 샤이닝 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전 데뷔전 한 번 뛰고 이제는 두 번째이라서 발걸음의 성장세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뷔전에서 임팩트 있는 그래서 인기마 3 마리가 다 불안불안하다.
흐름 자체를 보면 부산에 제가 메인 경주하고 바로 7 경주로 넘어올 건데 거의 똑같은 전개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거리도 1,200 이고. 그래서 이번 7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근거리 1,200에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양상이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7 경주도 메인 경주 부산 잡고 서울도 같이 바로 연타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5 경주입니다. 혼합 3 등급 장거리 1,8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음 어렵습니다. 이번 월드 위너스맨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4km면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직전에 이 월드 위너스맨이 뛰었던 거를 보면은 결승선에서 다실박에서 그 채찍을 때리니까 말이 지그재그로 뛰어버려요. 채찍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그재그로 좀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감량이 좀 좋고 앞에는 갈 수 있는데 또 채찍에 직전처럼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 승급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그런 게 있고 안쪽에 이번 영광의 프린스는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선입전개할 수 있으니까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에 원래 제가 이번 경주를 이렇게 잘 훑어보면서 애시당초에 봤던 복병 마필은 딱 얘 한 마리였어요. 더 베스트 에버. 왜 그러냐면 더 베스트 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3 등급에서 잔뼈가 굵어 있고 장거리 1,800을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얘를 복병 마필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수 변경. 지금 송경영 우에다 송경영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을 김혜성 기수로 바꿔 놨어요.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김혜성 기수가 훨씬 더 잘 부드럽게 타야 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추임마거든요. 앞에를 못 가고 후미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부산 주로가 추입이 전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경주를 구병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안쪽에 소리태풍 뭐 선행 간다고 얘 안쪽에서? 이게 뭐 백날 선행 가면 뭐 할 거예요. 7 살짜리 말 7 살짜리 거세만데. 그러면은 뭐 오르페우스? 앞에는 가. 앞에는 가는데 맨날 앞에 가서 죽어. 얘를 어떻게 봐?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리 봐도 이게 없어요. 자 얘나 얘 인기만 필. 인기만 놓고 하면은 뭐 당연히 되게 이 복병만을 찾으면 이번 경주 트임마긴 해도 너밖에 없다. 더 베스트 에버. 끝걸음이 넉넉하고 김혜성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복승식이 아니더라도 선복승에서라도 트임마긴 하지만 더 베스트 에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 경주입니다. 2 등급 2,000m 스포츠 동아배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 경주인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트로피는 주는데 상금도 그렇게 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뭐 '트로피 경주다.'라는 점 알고 계시 이번 경주는 4번 상소녀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팔려주고 있는 거 8번 매글데이입니다. 얘도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감량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팔려주는 말이 뭡니까? 외곽에 11번 이스트 웨스트. 얘는 점핑.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보시면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 그리고 또 점핑 출전하는 이스트 웨스트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올라온 마필 근데 저는 상소녀가 현장에서 인기 1 위로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매글데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매글데이를 추천드리냐? 매글데이와 사탕소녀도 둘 다 승급전인데 매글데이하고 사탕소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매글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 2 번의 경주를 2 등급에 점핑을 했어요. 그 2 등급에서 뛰어서 이번에 인제 정식으로 2 등급 마필이 된 거고 사탕소녀는 지금까지 3 등급, 4 등급, 3 등급 차례대로 밟으면서 이번에 인제 2 등급 올라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2 번의 경주를 2 등급 애들하고 뛰었고 얘는 인제 처음으로 2 등급 애들하고 뛴단 말이에요. 당연히 얘가 유리하겠죠. 같은 조건. 그리고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스트 웨스트. 왜? 이스트 웨스트라는 마필도 이 매글데이하고 같이 두 번의 경주를 점핑해서 2 등급, 2 등급에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2 등급 경주. 상소녀가 나을지 이스트 웨스트가 나을지 그거는 인제 현장에서 해 봐야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매글데이는 다라고 생각
들어요. 인기마필들의 접전 중에 충만한 맥을데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로 진행이 됩니다. 10마리 들고 뛰는데 약간 좀 혼전으로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미스터 키맨은 믿을 수 있죠.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58.5 야.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어. 자 그리고 스마트 보스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막 정광석화로 쫙 치고 올라오다가 그 특별 경주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완전히 먹튀했죠, 먹튀. 그래서 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게 약간 좀 혼전으로 가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혼전으로 가도 9번 9 번이 깜빡이로 갈 근데 미스터 키맨이라는 마필은 여러분 직전에 뛰었던 체중이 519 519 킬로짜리가 무슨 58.5 달았다고 부담 중량 타겠나? 얘 안 타요. 그냥 올 수 있어요. 능력이 되니까. 자 그리고 스마트 보스. 자 직전 같으면은 좀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1000 미터 안 장거리 안 되나? 근데 이번에 경주 거리를 1 0 0으로 줄였습니다. 자 2등급 경주 적응했어요. 그리고 경주 거리 1600 으로 내렸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주면 안 되죠. 그리고 양규선 쪽에서도 인제 2 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중의 민을 좀 거두고 가겠죠. 들어올 수 있으면 다 들어와야죠. 상금을 끝까지 벌고 가야 되니까. 스마트 보스는 뛰어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9번 9번 두 마리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딱 한 마리만 더 가지고 가면 얘 가지고 가야죠. 지금 현재 부산 주로의 여건상 1번 게이트가 유리하고 또 다실바가 기습을 하고 있고 또 김영관 쪽에서 19조 김영관 쪽에서도 그렇고 9조 양기선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7월 달 6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인제 바이바이죠. 은퇴식을 하실 건데 그전에 인제 돈 많이 벌고 가셔야죠. 그래서 인기마 3 마리, 3 마리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거리 14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9경주인데 이번 경주 안쪽에 노 프로블럼 문세영, 오섬균, 임다빈 그리고 외곽에 승영, 이혁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자 얘도 -2, -1.5, -1 그러면 다 이 세 마리가 뭐야? 다 승급전. 이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이렇게 계속 다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불안불안한데 자 이게 불안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노프라블럼이 말 그대로 노프라블럼이더라고요. 일단 조교 상태도 훌륭하고 노프라블럼이라는 마필은 원래 잘 못 뛰었죠. 발걸음은 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못 뛰니까 바로 최영건 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12월 경주 뛰고 거세시켜 버렸어요. 형 전환 수술. "야 너는 쓸모없으니까 잘라 이 새끼." 딱 잘랐어. 그러니까는 그냥 말이 자르고 난 다음에 딱 쉬고 나오니까 완전히 변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게 4월 경주 때부터 완전히 발걸음이 변했잖아요. 그 직전 경주도 그 변한 발걸음 그대로 보여주고 거세하니까 말이 완전히 땡땡이 안 까고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안쪽 1번 게이트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좀 믿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섬퀸하고 추풍령, 용비태양 이런 마필들인데 추풍령도 말은 정말 좋아요. 육조마방에 승부기수죠.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풍령이 많이 팔리면 추풍령 쪽으로 아니면은 오섬퀸 쪽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 노프라블럼은 못 뺍니다.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눈치 잘 보시고 '압축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죠. 블루넬로. 직전에 비인기 마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토요일 경주를 돌려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블루넬로가 수영을 저는 수영 선수 나가려는 줄 안다고 그랬죠. 98 바퀴를 시켰어요. 100 바퀴에서 2 바퀴 모자라게 수영을 98 바퀴를 시켜 가지고 칼을 갈아서 나왔다. 수영으로 칼을 갈았다. 제가 분명하게 그러고 헤리카신 기수가 1등 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이번에도 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시켰냐. 이번에 수영은 직전처럼 98은 아니고 55. 55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98이 너무
대책 없는 숫자기는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수영으로 조져 놨다. 상태는 좋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좋은 모습이고 자 그러고 여기에서 그러면 블루넬로나 말하는 대로 이 두 마리가 직전에 잘 뛰어서 또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레이디 코디. 얘는 백판이 안 팔리는 이 레이디 코디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14주에 공백을 좀 하거든요. 시간 좀 공백이 있는데 직전에 제가 블루넬로 수영으로 빡세게 칼을 갈아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 제가 이번에 수영을 빡세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영을 38 바퀴를 하면서 수영으로 많은 컨디션의 변화를 보였어요. 수영 좀 몸이 뻣뻣한 마필 아니면 다리가 좀 안 좋은 마필들은 주로해서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데미지가 쌓이니까 주로 훈련보다는 그러니까 수영을 좀 더 많이 시켜 가지고 다리를 좀 보호하는 그렇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수영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심폐기능 향상과 몸이 좀 근육이 뻣뻣한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수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몸이 부드럽게 발을 좀 발 놀림을 부드럽게 쓸 수 있게 수영을 시켜준다. 근데 얘가 이번에 수영을 이렇게 빡세게 시키면서 좋아졌어. 조개 때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 말이 많이 부들부들해졌더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직전에는 블루넬로였지만 자 이번에는 레이디 코디. 레이디 코디가 이번에 직전에 블루넬로처럼 수영으로 칼을 갈아 나오는 맛. 레이디 코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1 경주입니다. 국산 3 등급 16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와 최범현 기수가 진짜 좀 지난주에 부산 내려와 가지고 대상 경주 먹고 그다음부터 좀 바뀌었어요 얘가. 원래 최범현 기수가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 때도 남들 막 한참 조교시킬 때 7시 빠르면 7시 아니면 7시 30분 정도 나와 가지고 조교 이렇게 뭐 두세 마리 시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경주 10일 경주 안 타요. 뭐 전반부 중반부까지 타고 그냥 일찍 퇴근합니다. 어. 야 완전 한량이거든요 최범현 기수. 근데 요즘에 지금 마지막 경주를 탄다고? 최범현 기수가? 어. 그리고 요즘에 조교시키는 것도 보면 조교도 일찍 나오고 많이 시키더라고요. 바뀌었나? 이 나이 50 다 돼 가지고 인제 철이 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은 잘 타죠 최범현 기수가. 그러니까 제가 인제 최범현 기수하고는 후보생 시절을 같이 보내 가지고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바로 윗선배죠. 그때 딱 진짜 두각을 보이는 게 3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조경호, 최범현 이 3 명이 정말 말을 잘 탔어요. 근데 인제 그중에서 문세영하고 조경호는 기수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표범현 기수도 원래 그냥 말 타는 실력만으로 따지면 절대 문세영, 조경호한테 안 밀려요. 타요 진짜. 잘 타는데 자기가 그냥 좀 대충대충 딱 거기까지만 해서 그렇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표범현 기수 자체가 욕심을 안 부려서 그렇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으면 말 잘 승수 많이 쌓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최범현이라는 기수는 기술이 좋은 기수.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안에 1번 라운티모스 앞에도 갈 수 있고 말도 좋고 이번에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제 팔려주는 게 3번 동진불패 그리고 5번 세인트루카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라운티모스는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그리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좋아서 그런데 그러면 한 마리만 인제 압축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한 마리만 딱 이게 뭐냐면 저는 표준 기수가 기승 입니다. 이 핑크윈드라는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1,400을 쭉 뛰었는데 이번에 이제 1,600 미터. 근데 제가 왜 박태준 기수가 기승 1,600 미터의 핑크윈드를 말씀드리냐 이번에는 전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가 여기에서 내가 딱 앞에 가야지 하고 밀고 나오면 선행 내지는 선입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스타트가 여기에 이게 빠른 마필이 없고 핑크윈드도 기본적인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경주 거리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핑크는 봐야겠다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말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핑크윈드 같은 경우는 복승식도 폭승식도 했죠.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입 전개 가능한
핑크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 그리고 부산의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경마가 뜻대로 되진 않지만 매 경주마다 집중해서 마번을 잘 찾아야 되겠죠. 또 현장에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마번 전달해 드리도록 약속하겠고요. 무엇보다 주로 상황을 좀 하셔라. 요즘에 주로가 너무 변화무쌍.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저녁까지 비가 얼만큼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 판단하시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가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저도 현장에서 마번을 바꿀 거예요. 너무 방송만 의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주로 상태 봐 가지고 마번을 하시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6월 4주차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